WCP는 리튬이온 배터리에 들어가는 분리막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고요. 현재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분리막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물론 IT용으로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여기 충주에 자리를 잡아서 열심히 하고 있고 2025년 내년에 가동 목표로 헝가리에 1조가 넘는 돈을 투자해서 현재 유럽에 또 공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기차 관련된 배터리 산업이나 소재 산업이 다들 어렵잖아요. 근데 이미 저희가 이제 엊그제 발표를 했는데 1사분기, 올해 1사분기 저희는 다른 소재 업체와는 달리 한 YOY 기준으로 보면 30% 성장을 했습니다. 매출이. 예. 그러니까 조금 다른 회사와는 다르게 그나마 좀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되게 중요한 질문이신데 우선은 매출이 상승한 이유는 저희가 이제 매출 구조를 보면 EV 쪽이 거의 한 7에서 8 정도, 7R에서 8R 정도고요. IT가 이제 3R에서 2R 정도인데 EV가 굉장히 견조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전기차가 성장을 했고요. IT는 오히려 다운했습니다. 다운했는데 EV가 워낙 강하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EV가 낮아진 부분을 다 커버하고도 더 높게 성장을 하게 됐고요. 그게 다른 회사하고 좀 다른 게 저희의 주요 거래선이 S사잖아요. 어딘지 다 아시죠? 근데 S사가 보면은 이번에 1사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타사 대비 수익이 굉장히 그래도 나름 선방한 걸로 발표가 됐죠. S사가. 저희는 S사의 주력으로 이제 전기차에 이용 분리막을 납품하는데 주로 프리미엄급입니다. 타겟 자동차들이. 예를 들면 뭐 유럽의 다 누구나 아는 B사 또는 뭐 A사, 폭스바겐 그룹의 A에 들어가는 그 대부분 프리미엄급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저는 코로나 시대에 명품 가방이 하나도 안 팔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매출이 2배씩 늘었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다고 프리미엄 마켓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운이 좋게도 저희가 주력으로 들어간 모델들이 대부분 다 프리미엄 모델이었어요. 그게 지속적으로 성장을 했고요. 그 가운데는 물론 하이브리드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 좋게 그렇게 됐고요. 수익성이 조금, 그러니까 이익률이 떨어진 거는 제일 큰 원인은 사실은 수에즈 운하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유럽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대부분 유럽의 프리미엄 자동차 마켓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제품이 아직 헝가리 공장이 가동하기 전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이 수출이 되거든요, 유럽으로. 근데 수에즈 운하를 건너갈 수 없으니까 희망봉을 돌아가니까 이 물류비가 거의 한 70% 이상 증가됐어요. 네.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물류비만 해도 한 4, 50억 이상 늘어났거든요. 한 분기에.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충주에 7, 8라인, 새로운 라인을 지금 셋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셋업이라는 게 그냥 간단하게 설비만 놓는 개념이 아니고 승인을 받으려면 라인을 돌려야 되잖아요. 샘플도 만들고 막. 근데 이거는 매출에는 아무런 기여를 못하고 순수하게 경비로만 발생됩니다. 5.5m 라인인 대형 라인 2개를 동시에 셋업을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샘플 비용하고 라인 셋업 비용이 1사분기에 아주 많이 발생했어요. 그 두 가지 요인이 가장 크죠. 또 하나는 어차피 7, 8라인이 아직은 승인 전이지만 라인을 가동하려면 사람을 미리 뽑아야 되잖아요. 트레이닝 시키고. 이거는 우리 같은 장치 산업은 어쩔 수가 없어요. 새로운 라인을 투자할 경우에는. 그래서 2, 4분기에는 매출은 뭐 1, 4분기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견조하게 이제 갈 것 같고요. 물론 작년 YOY와 비교해도 성장하는 형태가 될 것 같고 수익성은 좋아질 겁니다. 예. 결과적으로 영업이익이 하락한 배경은 수에즈 운하의 물류비 증가가 컸다. 맞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 채용 내지 네. 투자 비용이 기인을 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그만큼 감소했다라고 이해를 하면 맞을까요? 라인 셋업 비용 포함해서 신규 라인. 네. 물론 헝가리 지금 저희가 헝가리에 올해 말까지 라인 셋업이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인력을 상당수 거의 100여 명 가까이 지금 내보내고 있어요. 라인을 셋업해야 되니까. 거기 현지 인력은 라인을 셋업할 수가 없잖아요. 경험이 많은 저희들이 가서 직접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지금 저희가 어떤 의미에서는
매출에는 당장 기여되지 않는 미래의 매출에 기여하는 비용들이 현재 발생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 작년에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긴 한데요. 그래서 원래 저희 당초 계획은 올 1사분기나 2사분기는 적자였어요. 내부 계획이. 근데 선방을 한 거죠. 흑자가 돼. 왜냐하면 비용이 더 컸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사실은 수에즈 운하라는 전혀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겠다 싶었는데 다행히 저희가 이제 매출액이 예상보다 많이 성장을 했고 다른 경쟁사하고 비교하면 현재는 없는데 올 4, 4분기에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아마 초기에는 S사 이외의 다른 업체고 최종적으로는 미국 엔드 유저는 미국 자동차 업체입니다. 영업이익률은 반드시 개선될 것 같고요. 현재는 왜 지금 5월이잖아요. 그러니까 4월이 지났죠. 그러니까 4월 실적은 제가 봤을 거고 5월 초순이긴 한데 현재까지는 1, 4분기보다 나아질 거는 확실히 보입니다. 물론 아주 큰 폭으로 개선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 계속 비용은 들어가니까요. 현재. 하지만 1, 4분기보다는 좀 나아질 거고 여기에 만약에 제가 희망하는 거는 제발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그만 좀 싸워라. 수혜주로 갈 수 있게. 사실은 물류 비용 중에 배로만 한 게 아니라 원래 당초 45일 계획으로 배를 띄웠거든요. 예를 들면 작년 말이나 1월에 띄웠을 거 아니에요, 배를. 근데 그 시간 안에 도착을 못 하는 거예요. 돌아가게 생겼어요. 갑자기 전쟁이 터져서. 그래서 저희가 항공으로도 날랐어요. 고객의 공장이 멈추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항공 운임은 장난이 아닙니다. 선박 운임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항공 운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은 이미 그게 이제 상수가 됐잖아요. 수에즈 운하로 못 간다. 그러니까 딜리버리 타임이 1.5배 이상 늘어난 거를 감안해서 저희가 배를 띄우니까 이제는 항공 운임은 들어가질 않죠. 당장 그 부분이 우선 개선되겠죠? 2, 4분기에는. 이제는 그걸 상수로 보니까 수에즈로 못 간다는 거를. 저희는 그거가 만약에 안정이 되면 물류비에서만 70%가 절감이 되니까. 아까 제가 왜 한 3, 40억 이상 추가로 발생했다고 그랬잖아요. 최소한 그 이상의 금액은 빠지게 되겠죠. 분기마다. 공급 매출이 올해 안에 갑자기 증가할 가능성은 높지는 않은데요. 그거는 이제 어디에 달려 있냐면 현재 저희가 이제 신규 라인 7, 8라인을 승인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원래 계획은 저 라인을 올해 한 상반기 안에 늦어도 3, 4분기 안에 승인을 끝내고 4, 4분기에는 가동을 해서 일부 매출에 기여하는 걸로 목표를 세웠었어요. 작년 초에는 고객하고 함께. 자기네도 그렇게 예측을 했어.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질문 주신 캐즘의 시대를 가고 있다 보니까 저희는 그 가운데서 성장을 했지만 신규로 오다를 지금 받아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저희 고객이. 그래서 4, 4분기에 새로운 신규 라인인 7, 8라인이 가동될 거냐 말 거냐는 하반기에 달려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연준에서 금리 조정이 이루어져서 뭐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이 새롭게 뭐가 이슈로 떠오르면 승인이 나고 바로 가동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하반기에 저 라인은 승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고객들도 지금 저희 이제 기존 거래선이 S사 말고 새로운 거래선도 지금의 목표는 이제 이 충주 쪽은 아니고 오창 쪽이긴 하지만 사실은 충주 쪽도 지금 그 거래선하고 승인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저 새로운 신규 라인을. 그래서 그거는 빠르면 올해는 아니더라도 내년엔 기여를 합니다. 네. 작은 회사들이 좀 있고요. 네. 국내외 회사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있고, 내년 되면은 아마, 최소 2개 회사가 더 늘어날 거예요. 네. S사 말고. 국내 기업 한정인가요? 그렇죠. 현재는 그렇고, 그 다음에 26년 들어가면 해외 기업이 들어옵니다. 해외 배터리 회사죠. 거기는. 네.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네. 지금 내부적으로는 금액으로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어나운스 할 수는 없지만 2자릿수 이상 성장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최소 매출로. 목표는 20% 이상 성장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쯤 되면 우리 지금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올해보다는 작년 실적보다도 훨씬 더 좋게 그러기는 힘들 겁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작년에는 그 헝가리 라인이 초창기 이제 뭐 건물에 집중하고 막 이랬기 때문에 저희 인력들의 엔지니어들 뭐 ENG 팀이라든지 설비 팀이라든지 이런 셋업 팀들이 가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헝가리 라인도 저희 인력들이 다 가서 경비가 발생되고 아까 말씀드린 7, 8라인 승인 때문에 그 승인 받을 때 실제로 라인을 가동합니다. 근데 그거는 매출에 한 푼도 기여를 못 해요. 풀로 가동을 하는데 양산 승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가 작년보다 수익률로 봤을 때 더 좋아질 가능성은 적고요. 네. 하지만 다른 회사하고 비교를 하자면 이 시기에 대부분의 회사들이 역성장들을 하고 있잖아요. 매출도 역성장, 다 적자로 돌아서 있는 상황에서 저희는 이익을 내는 것, 또 매출도 성장하는 것, 이것은 좀 다른 시각으로 봐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라인에 대한 셋업이 올해 대부분 끝나거든요. 헝가리도 거의 대부분 한 3분의 2 정도가 끝나고 25년도 상반기 중에 나머지 3분의 1이 끝나요. 그러면 헝가리 라인의 풀 가동은 내년 말이나 26년이 되면 풀 가동이 됩니다. 부분 가동이 25년부터 스타트되고. 그러면 그거는 이제 승인받는 과정으로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돼서 매출에 기여하게 되기 때문에 올해는 경비가 좀 많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수익성이 뭐 작년보다 더 좋아진다든지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 좋아지죠. 주주들에게 어떤 식으로 수익을 돌려줄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당연히 주주에게 수익을 돌려드리는 거지만 예를 들어 현금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같은 거 이런 것도 저희 기준으로는 지금 빠르면 26년 말 늦어도 27년이면 가능할 것 같다. 그게 뭐냐면 순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돌아섭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벌어들이는 돈하고 투자하는 돈이 역전이 되는 거죠. 벌어들이는 돈이 더 많아지는 거죠. 지금은 벌어들이는 돈보다 투자하는 돈이 훨씬 커요. 그래서 주주에게 무슨 배당을 한다든지 우리사주를 매입한다든지 이러기가 지금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고객하고 다 계약에 의해서 약속하고 미래에 대한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매출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수익성도 앞으로 그러한 경비 비용들이 줄어들면서 점점 나아질 거다. 아마 터닝 포인트가 26년쯤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뭐 특별한 사업이 아니라 결국은 지금 충주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분리막 사업이죠. 그 연장선상에 있는데 현재 저희가 그 1조 넘게 뭐 거의 1조 한 3천억 정도 되는데요. 3, 4천억. 그걸 헝가리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투자가 마무리되면은 거의 한 80%에서 90% 가까이 투자가 완료가 돼요. 그럼 내년에 이제 나머지 10에서 15%의 투자가 이제 되면 이제 끝이 나는 거거든요. 헝가리 투자는. 헝가리 투자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저희 충주 공장, CP의 충주 공장이 6만 평입니다. 근데 헝가리 공장은 면적만 24만 평이에요. 물론 24만 평이 다 지금 설비를 채우는 건 아닙니다. 그 반만 채우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 S사뿐만 아니라 저희 신규 거래선들도 유럽에 너희 생산 기지가 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막 스웨즈 뭐 이런 변수들이 막 생기잖아요. 근데 유럽에 저희 그 분리막 공장이 있으면 유럽의 배터리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저희 기존 고객이나 신규 거래선들이 안정적으로 분리막을 공급받을 수 있죠. 마찬가지로 물론 북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따 질문에도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주력하는 것은 기존 거래선, 신규 거래선의 현재 오다 또 미래에 공급받기를 희망하는 그런 오다를 공급하는 능력을 단시간 내에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현재 저희가 주력하는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기존 거래선은 당연히 뭐 당연한 거고요. 거기 신규 거래선으로 현재 얘기되고 있는 게 이제 국내 배터리 업체고요. 그다음에 신규로 얘기되고 있는 게 유럽 배터리 업체입니다. 유럽에 있는
네, 유럽에 있는. 근데 유럽이 지금 이제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데 유럽에 야, 배터리 업체가 어디가 있어? 뭐 다 JV 아니야? 근데 그렇지 않고요. 사실 저희 관련 자료를 찾아보시면 프랑스 얘기가 좀 나옵니다. 지금 마크롱 대통령이 비전 2030인가? 뭐 이런 슬로건으로 미국도 코로나 이후에 자국 내에서 제조업에서 중요한 것은 다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하잖아요. 반도체, 배터리 이런 것들, 바이오 관련된 거.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EU 연합의 그룹 차원에서도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하지만 독일이나 프랑스는 유럽 자동차 회사의 1등, 2등을 하는 데가 여기잖아요. 그래서 자국 내의 서플라이 체인을 별도로 구축하는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 말고도 예를 들면 동유럽이나 중부 유럽, 요즘은 이제 중부 유럽이라고 하더라고요. 동유럽이라고 자기네 더 동쪽이 있다. 그래서 루마니아 포함해서 발트 3국이나 이런 쪽들도 배터리 회사들을 국가 프로젝트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도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시장을 노리시는 거예요? 노린다기보다 요청이 있죠. 요청이. 네, 저는 몰랐어요. 네. 찾아오죠. 원래는 저희가 올해 안에 투자를 결정하려고 했어요. 근데 미 대선이 변수가 된 거죠. 지금 바이든하고 트럼프가 IRA를 놓고 서로 전혀 다른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트럼프는 야, 왜 국가가 보조금을 줘가면서 우리나라에서 돈 버는 기업한테 보조금을 왜 줘?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IRA가 어떻게 변경될지 모른단 말이죠. 엊그제만 해도 또 새로운 IRA와 관련된 분리막의 새로운 내용이 발표됐잖아요. 원단은 중국 걸 써도 된다는 식으로. 물론 이제 보조금을 받지 않는 조건. 중국에 생산된 원단이. 그래서 코팅만 해도 된다. 미국에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캐나다, 미국, 멕시코 세 개 국가 중에 투자하기 가장 좋은 지역을 한 군데씩 선정해서 가능하면 올해 상반기나 3, 4분기 내에는 발표를 하고요. 그러니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협상 대상자 중에 우선 협상 대상인 세 군데를 발표를 하고 그 중에 한 군데를 올 연말이나 내년 초 대선이 끝난 이후 대선이 끝나면 누군가로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 IRA와 관련된 어떤 정책도 나름 결정이 될 거거든요. 그럼 그거에 맞춰서 확정 지으려고 합니다. 이번에 사실은 이번 주 월요일 날 발표된 내용이 되게 중요해요. 저희가 만약에 투자를 100으로 봤을 때 원단에 대한 투자 부분이 한 70% 정도 돼요. 원단 필름. 코팅 부분이 한 3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이 코팅만 미국에 가 있으면 원단은 한국에서 공급해도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원단과 관련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어요. 이미 시장에는 한 수개월 전부터 어나운스하고 있는데 저희가 개발한 기술은 기존 라인 있죠. 기존 라인에 기존 라인 투자비, 설비비의 한 30%에서 맥스 40%만 투자를 하면 생산성이 2배가 됩니다. 그러면 건물을 새로 안 줘도 되죠? 기존 라인의 설비만 보강하는 거니까. 그리고 생산성이 2배가 돼요. 그럼 캐파가 바로 2배가 되죠. 그러면 신규 라인을 저희가 돈을 들여서 투자하는데 보통 최소한 한국 기준으로 3년 걸리거든요. 만약에 북미 지역에 원단하고 코팅 라인을 동시에 투자한다. 최소 4년이 소요됩니다. 거기에 승인까지 포함하면 맥스 5년 정도가 소요돼요. 굉장히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 아까 제가 헝가리에만 이미 거의 10억 불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헝가리는 그나마 EU 연합 국가 중에 코스트가 좀 싼 곳이거든요. 근데 캐나다나 미국, 멕시코는 싸지만 또 거기 보조금이나 이런 혜택이 전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 저희가 그런 10억 달러, 20억 달러 방금 말씀하신 재원의 문제가 걸리잖아요. 지금은 헝가리에 주력하고 있는데 이 부분 제가 대기업도 아니고. 근데 다행히 코팅 라인만 투자하면 된다가 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마음이 가벼워졌죠. 왜? 신규 라인 투자 없이 기존 라인에서 원단을 확보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작은 금액의 투자로.
그러면 지금 저희가 월 한 7, 8천만 스퀘어미터, 헝가리가 가동하지 않는 한국 기준으로만 월 7, 8천 스퀘어미터 이상의 필름을 생산하거든요. 능력이 그 정도가 돼요. 그거를 그냥 간단하게, 물론 바로 2배가 되는 건 아니지만 단계별로, 그러면 플러스 7천 스퀘어미터의 원단을 짧은 기간 안에, 한 2, 3년 안에 확보할 수 있어요. 기존 라인에서. 그러면 신규 라인에 필요한 10억 불, 20억 불에 대한 돈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원단을 확보하고, 코팅 라인은 투자비가 적거든요. 부담이 적어요, 얘는. 그 셋업하는 시간도 건물하고 라인 셋업까지 다 해봐야 2년이면 다 되거든요. 아까 제가 맥스 5년까지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IRA 수정 법안이 저희한테는 너무나 좋은 소식이에요. 헝가리가 26년부터 본격 가동되면 저희 매출이 거의 2배로 성장하거든요. 제가 그리고 아까 왜 주주가치 재고가 아마 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되는 타이밍을 그때 26년 말이나 27년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때까지 원단 미국에 가려면 그 이상의 돈을 또 마련해야 돼요. 거의 한 15억 불, 20억 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러면 헝가리에서 돈 벌고 한국에서 돈을 벌고, 단 원단은 저희가 새로 개발한 그 기술로 원단은 내부에서 확보하고, 그리고 미국은 몸집이 가벼운 코팅 라인만 투자하면 되니까 그걸로 고객에게 딜리버리 해주고, 현지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시장을 분석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야, 캐즘이 길어지는 거 아니야? 미래 전기차 진짜 괜찮은 거야? 그럼 뭘 바라봐야 되냐면,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이 미래에 대한 투자를 멈췄는지, 연기했는지, 또 자동차 업체들이 투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자는 거죠. 전체 지금까지 작년 말까지 발표된 전기차 투자, 전기 배터리 투자, 테슬라 포함해서 멈춰지거나 연기된 게 10%밖에 안 돼요. 90%는 계획대로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향후 1, 2년 투자가 아니라 5년짜리, 10년짜리 투자들을 다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걸 왜 투자해, 그거를? 미래가 불확실하다면. 그죠? 돈에 민감한 사람들이잖아요. 자동차 쪽, 이쪽 다 기업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전체 투자에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당초 계획한 것보다 한 10% 정도 다운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과연 이 10% 다운이 전기차 시대가 오느냐 안 오느냐, 뭐 캐즘이 길어진다 안 길어진다, 과연 그 정도를 논할 정도의 충격이냐는 거죠. 저는 과거에 제가 반도체에도 있었고 LCD에도 있었는데, LCD가 그랬어요. 옛날에 다 브라운관 썼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평판 디스플레이에 바뀌었어. 처음에 되게 비쌌어요. 아무도 못 사. 근데 가격이 떨어지니까 연 3, 40%씩 성장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뚝 꺾이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성장통 같은 게 있습니다. 모든 시장은. 지금은 마치 운동선수가 늘 3할 때, 4할 때를 치다가 갑자기 2할 때가 된 거죠. 올해도 전기차 시장은 성장을 해요. 전체적으로는. 근데 그 성장의 속도가, 기울기가 작년, 재작년보다 낮아진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성장의 피로감이 있는 거죠. 네. 너무 모두가 달려들어서 막 투자를 하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속도 조절론이라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글로벌 시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일본의 아사히, 아까 제가 사업 시작할 때 아사히하고 토넨 2개에서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둘은 저희 경쟁 상대가 이미 오래전에 아닙니다. 아니고요. 뭐 아사히는 저희한테 특허 소송했다가 졌죠. 저희가 그 특허를 그냥 없애버렸어요. 특허 자체를. 네. 지금은 기술이나 품질로는 저희가 세계 1등이라고 자부해요. 저희 제품이. 그러니까 프리미엄 마켓에 들어갔겠죠. 지난 7년간 단 한 번도 필드 사고가 없었어요. 저희 제품은. 그게 그 프리미엄 마켓은 보통 얼마짜리를 얘기하냐면 10만 유로 이상 자동차예요. 저희 제품이 들어간 것 중에 제일 비싼 게 한 30만 유로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품질이나 성능은 최고라고 자부하고요. 그러면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제가 2년 전에 상장할 때 시장에서 IR 할 때 설명을 했는데, 저희는 타사, 우선은 국내하고 일본의 저희 경쟁사, 분리막 경쟁사 대비 생산성이 2배에서 3배 정도 된다고 해요. 같은 설비로. 이게 중요해요. 같은 설비로. 걔네도 A사 설비를 사고 우리도 같이 A사 설비를 사는데 왜 우리는 생산성이 2배가 나오지? 말이 안 되잖아요. 같은 제빵 기계인데 오븐인데 저희는 빵을 100개씩 굽는데 경쟁사는 50개밖에 못 구워요. 뭔가가 있겠죠, 그 안에. 그 뭔가가 뭐냐면 저희의 높은 생산 기술이에요. 생산 기술이 비교할 수 없이 높고요. 또 하나는 핵심이 되는 설비를 저희가 직접 설계합니다. 제가 저희 회사의 사업은 장치 산업이라고 그랬죠. 설비 산업이라고 봤대요. 설비 투자가 워낙 많은 돈이 들어가요. 아까 제가 투자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설비를 저희가 직접 설계합니다. 네. 그리고 그거를 그냥 국내 설비 업체, 그 왜 조립하는 친구들한테 각 부품 업체한테 다 의뢰해서 만들어 갖고 우리 회사 내에서 저희가 조립을 해요. 네. 턴키로 안 줍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주로 쓰는 설비가 독일 거나 일본 거를 쓰거든요. 그럼 걔네들 와서 라인 깔고요. 다 내보내요. 그리고 아까 핵심이 되는 설비는 저희가 따로 와서 설치해. 그리고 중간중간 단계에 우리만의 기술이 들어가 있는 건 기존에 주문되어 있던 예를 들면 롤이다. 그럼 롤 빼내고 저희 롤을 다시 집어넣어요. 카피를 못하게. 대부분의 기술은 설비로부터 나갑니다. 반도체도 똑같아요. 글로벌 경쟁사 중에 저희가 제일 경계하는 건 결국 중국이에요. 중국은 보조금이 우선 엄청난 보조금을 받고요. 그 다음에 걔네 원가 구조를 보시면 감가상각비가 아싸리 없어요. 거의. 거기다 인건비도 싸죠. 그래서 저희가 중국하고 싸워서 이기려면 적어도 30에서 40%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야 돼요. 걔네 인건비가 우리나라의 3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걔는 보조금도 받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감가상각비가 장치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걔네들은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려면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걔네가 하나의 오븐기에서 50개의 빵을 구워낸다면 저희는 3에서 40% 이상의 생산성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최소한 동등 수준이 되는 거고 그거를 또 뛰어넘으면 더 싸게 만들 수 있다면. 대부분 한국의 산업들이 과거에 미국에서 일본으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넘어와서 다시 중국으로 건너갔잖아요. 그 중국이 뭘 생산하기 시작하면 한국이 다 사업이 죽어버리잖아요. 제가 사실은 이제 투자자를 만나면 20년 전에 회사를 설립할 때부터 지금까지 늘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전고체 배터리용 분리막 개발을 하고 있어요. 이미 오래전에 한 2, 3년 전, 한 14년 됐을 거예요. 일본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전고체 배터리는 일본에서 먼저 시작했어요. 사업화를. 근데 전고체 배터리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분리막이 필요한 전고체 배터리가 있고 필요 없는 배터리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전고체 배터리에서 분리막이 필요한, 실제로는 분리막이 아니라 아까 제가 포스코 관련 얘기한 것처럼 그거는 이온 교환막이고 여기는 유기 절연막이라는 건데 유기 절연막이라는 거를 개발하고 있어요. 그거 CP가 할 겁니다. 그리고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파트너가 있어요. 이것도. 네. S사는 아닙니다. 네. S사가 왜 전고체 배터리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저희는 리튬 배터리는 아주 긴밀한 파트너지만 전고체는 거기가 분리막이 필요 없는 전고체라 네. 분리막이 필요한 곳은 다른 데랑 하고 있고요. 일본에서도 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인정이 날까요? 지금 사실은 이제 열심히 지금 잘해보자라는 거를 사인을 좀 해보려고 공식적으로 지금은
연구소 레벨에서만 하다가 이 사인까지 하는 거를 올해 안에 한번 해보자 서로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 회사가 너무 큰 회사라 어쨌든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그쪽에서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용 전기차에 집중하고 워낙 고속 성장하다 보니까 현대가 열심히 해왔던 수소 연료 전지와 관련된 부분은 잘 모르세요. 근데 수소 연료 전지가 지금은 자동차보다는 ESS 쪽이 곽강을 받고 있거든요. 사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한 기술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이게 중동 쪽에서 특히 관심이 많은데 저희가 수소 연료 전지용 유기 절연막도 하고 있습니다. 개발하고 있어요. 그럼요. 아직 상용화된 단계는 아니시고. 상용화는 아닌데 하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오래됐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업체랑 하고 있어요. 업체 얘기하시면 안 돼요. 어딘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사람들은 야 너희들 야 리튬이온 배터리가 물론 성장하는 건 알겠는데 얘가 막 흔들리면 사업이 하나면 타겟 시장이 미래 뭐 5년, 10년, 20년 뒤에는 뭘로 이 바톤을 이어서 계속 성장할 거야 라고 질문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그런 게 있고요. 저희는 여러 가지 멤브레인 필름을 준비하고 있고 또 하나 LFP 배터리가 지금 막 사람들한테 이슈잖아요. 저가 배터리로. 근데 LFP 배터리의 치명적인 단점이 저온 특성이 아주 안 좋아요. 물론 삼원계도 안 좋지만 극단적으로 안 좋은 게 LFP 배터리잖아요. 에너지 밀도도 낮고. 그래서 이걸 대체하는 게 나트륨 전지나 소듐 전지라는 게 있어요. 새롭게 이슈화되고 있는 전지예요. 거기용 분리막을 해외 기업하고 개발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알만한 기업인가요? 그렇진 않아요. 근데 그 업체에 누가 투자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유럽에서 제일 큰 자동차 업체가 투자했어요. 어딘지 아실 거예요. 수량으로 제일 많은데. 네. 미국 기업 하나하고 유럽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도 저희가 새로운 분리막을 개발하고 있습니다.